아리사는 러시아와 일본의 혼혈 미소녀로 세르 일본 학교의 학생이다. 그녀의 취미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러시아어로 장난치는 것. 그런데 그 남자가 러시아어를 알아듣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오늘도 그녀는 평소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잘생기고 똑똑한 데다 아름답기까지 누가 좋아하지 않겠어? 학교에서는 공주님이라 불릴 정도다. 그 매력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가끔 몇몇 남학생들이 아리사를 유혹하러 다가오곤 한다. 2학년인 그 녀석들도 마찬가지. 입만 열면 미모 칭찬에 밥 먹자고 꼬신다. 하지만 문제는 아리사에겐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녀는 솔직히 관심 없다고 거절할 뿐 아니라 목에 삿을 차고 다니는 건 학교 규칙 위반이라고 경고까지 한다. 남학생은 속상해서 속이 타들어가지만 이 세상은 잔인하다. 왜 하필 아리사를 쫓는 건지 진짜 멍청한 짓이지? 사람들은 그녀와 사귀려면 기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기준은 정말 높다. 아리사가 좋아하는 남자 마사치카 쿠제는 잘생겼고 게다가 학교에서 자주 잠든다. 그 모습이 참 귀엽다. 아리사는 그를 힐끗 쳐다보고 인사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자 그는 깜짝 놀라며 인사로 답한다. 둘은 아주 친해서 옆에 앉아있고 쿠제는 그녀를 아리아라 부른다. 그의 버릇은 밤마다 애니를 보는 것이다. 항상 그랬듯이 학교에 오면 책상에 엎드려 잠을 보충한다. 사실 그 애니는 새벽 1시에 끝나는데 애니 팬들과 그 에피소드를 열심히 분석하느라 잠을 못 잔 것이다. 아리사는 그를 바보라 부르지만 쿠제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에 온 마음을 바치며 시간과 장소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는 진정한 오타쿠니까 그 아름다운 공주가 바보라 해도 이 바보는 너무 사랑스럽다. 가끔 아리사가 러시아어로 칭찬하면 그는 몸서리친다. 다행히도 그는 러시아어를 할 줄 안다는 걸 숨기며 친구 아리아를 바보로 만들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깜빡 잊은 쿠제는 아리아에게 보여달라고 부탁한다. 오케이? 여기 봐. 둘은 나란히 앉아서 공부하지만 쿠제는 전혀 공부하지 않고 졸기만 한다. 하품을 하려는 순간 아리아가 또 한 번 그를 놀라게 한다. 선생님은 그가 답을 아는 줄 알고 일으켜 세운다. 쿠제는 아리아의 도움을 기대하지만 그녀는 얼굴을 돌린다. 정말 속상하다. 잠시 생각하다가 그녀가 가리키는 답을 큰 소리로 읽었는데 틀려서 반 전체를 웃음바다로 만든다. 그 후에 아리아가 정확한 답을 말하며 일어나서 점수를 딴다. 쿠제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한다. 완전 당했다. 두 사람이 나중에 싸우자 아리아는 교활하게 웃으며 그를 억울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난 그냥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물었는지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얼굴이 빨개진 쿠제는 반박하지 못한다. 그걸 보고 그녀가 러시아어로 말했어. 얼굴이 빨개져서 너무 귀엽다고. 그가 농담으로 그 말이 뭐냐고 묻자 그녀는 바보라고 대답했지. 청년은 여전히 황금사슴처럼 멍하니 사냥꾼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 러시아어를 배운 이유는 어릴 적 러시아 친구와 놀았기 때문이야. 비록 오래 함께하지 못했지만 쿠제는 똑똑해서 금방 배웠지.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어를 할 수 있지만 굳이 티내고 싶어 하지 않아. 그게 다야. 알리사한테 내 말 알아라고 하면 아마 뺨 맞을지도 몰라. 그녀가 부끄러워서 기절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소름 돋아.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기로 했어. 쉬는 시간에 휴대폰 꺼내 놀다가 선생님한테 뺏겼지. 학교에서는 긴급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대. 하지만 그에게는 무료 기차표 예매가 아주 중요했어. 아리아가 말했지. 진짜 대담하다. 학생의 멤버 앞에서 저렇게 행동하다니. 쿠제는 신경도 안 써. 계속 주문했고 결국 성공했어. 알리사는 참다 못해 휴대폰을 압수했어. 근데 그가 하얀 머리 여자 캐릭터를 좋아하는 걸 알게 됐지. 그도 하얀 머리가 귀엽다고 칭찬했어. 갑자기 그녀가 만족해서 휴대폰을 돌려주며 러시아어로 내 머리도 백금색이야 라고 말했지. 바보 같은 놈이라며. 쿠제는 충격받아 직시하지 못하고 다른 데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 재밌다고 물었어. 그런데 그녀에게 한바탕 혼났지. 게임 중독자야 라며. 쿠제는 그 말이 싫었어. 아직 첫 충전도 안 했는데 감히 그런 소리라다니. 중독자라니? 그녀가 째려보자 몇 마디 더 건드렸다가 쿠제는 더 이상 말 못했어. 밥 먹을 시간이었는데 내 친구가 여자친구 많은 애들한테 질투했어. 문제는 전부 여고생이라는 거지. 그때 학생회에서 3명의 미녀가 다가왔어. 그들의 인간미 넘치는 아름다움은 남학생들의 어두운 생각을 모두 드러냈지. 마리아는 선배로 남자친구가 있다고 들었어. 설령 없더라도 우리 따위는 관심 밖이야. 반면 주키는 달랐어. 그녀는 쿠제에게 장난치기를 좋아하며 행운아라 불렀거든. 알리사와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애칭도 부르고 말이야. 쿠제는 그녀가 자주 욕해도 다른 애들처럼 무시하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어. 내 친구는 3명의 미녀 중 1명을 공략하려면 주키가 가장 낫다고 생각했어. 대화도 잘 통하고 예쁘니까. 하지만 또 다른 친구는 아니라고 했어. 주키에게 차인 사람 수가 알리사보다 더 많다면서. 농담 아니라고. 내가 주키에 대해 말이 없자 그들이 뭐 알아? 라고 물었어. 쿠제는 모르는 척하며 뒤돌아보니 마침 주키가 자리 찾으러 오고 있었어. 그가 쳐다보자 주키가 웃으며 다가왔어.
두 친구와 함께 앉자는 제안에 당연히 승낙했지. 이렇게 예쁜 애들 옆에 앉다니 천국이지. 뭐든 먹으면 맛있게 느껴졌어. 두 사람이 같은 메뉴를 시키자 알리사는 별로 안 좋아하는 표정이었어. 주키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대화가 잘 통해 두 친구가 덜 걱정했어. 그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만 학교에선 추가 양념이 없었지. 학생의 멤버라서 다음엔 모두에게 제안해보려 했어. 내가 막았지. 그건 권한남용이라고. 아리아가 둘이 참 잘 맞는다며 친한 사이냐고 물었어. 그녀는 어린이집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라고 조용히 말했지. 쿠제가 반대로 두 여자도 친하냐고 물었어. 사실 아직 알아가는 중이야. 아리아는 말 걸기 힘들어하거든. 그녀는 나랑 친구 되는 게 재미없다고 말하기도 했어. 주키는 그 말을 듣고 그녀가 싫은 게 아니라 단지 서로 성격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걸 이해했지. 두 친구는 식사 후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비켜줘서 우리가 놀 공간을 가질 수 있었어. 사실 그들이 너무 빛나서 눈이 부셔서 빨리 먹어야 했거든. 한 명이 떠나자 주키가 다가와 알리사를 놀라게 했어. 그녀는 쿠제에게 학생회 가입을 고려해봤냐고 물었지. 다른 반이라 학생회 활동이 함께할 기회가 될 거라고 했어. 쿠제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못한다고 해서 가입을 원하지 않았어. 그녀는 넌 나랑 알리사랑 딱 맞을 거야 라며 설득했지. 어쨌든 예전엔 부회장도 했었으니까. 작은 미녀는 깜짝 놀랐어. 애니덕후가 부회장이라니 믿기 힘들다고. 주키 덕분에 겨우 들어갔다고 알려줬지. 회장 선거 때 쌍으로 출마했지만 자신이 그렇게 잘해서 부회장이 된 건 아니라고 했어. 주키는 쿠제가 평소에는 그렇지만 필요할 땐 믿음직하다고 덧붙였어. 그 말은 알겠지만 직접 말하기는 쑥스러워서 돌려서 말했지. 아, 그걸 쿠제가 들었네. 나중에 반에서 그녀가 그들이 얼마나 친한지 물어봤어.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대. 쿠제는 여기 또 하나 있잖아 라며 아리아를 가리키며 친구라니 말도 안 되라 했어. 그녀는 청년에게 친구로 여겨져 기분 좋게 떠났어. 그날 밤 쿠제는 어린 시절 러시아 친구와 공원에서 놀던 꿈을 꾸었어. 그 친구는 귀여웠고 그를 마스치카라 불렀지. 그가 말하는 건 잘 몰랐지만 웃는 표정을 보고 좋아했어. 소통하고 싶었거든. 러시아어도 열심히 배우고 틀린 부분은 고쳐주기도 했지. 하루 종일 놀다가 다음에 또 놀자고 약속하고 뺨에 뽀뽀해줬어. 그때 헤어져야 해서 너무 슬펐어. 더 슬픈 건 그녀 이름조차 기억 못한다는 거야. 오늘은 당직이라 일찍 학교에 왔어. 조금 게으르긴 해도 말이지. 집안일 같은 건 준호가 정말 잘해. 금방금방 척척 해치우더라. 아리아도 와서 보니까 걔가 나보다 먼저 청소를 시작했어. 아리아는 특이한 표정을 지으며 오늘은 눈이 올 거라고 했지. 근데 준호가 다가가 보니까 그녀 양말이 더러워서 물 튄 줄 알았대. 알리사는 트럭이 물을 튀긴 거라고 설명했어. 자기처럼 서툴지 않다면서. 다행히도 옷장에 여분 양말이 남아있었지. 그 일은 넘어가고 알리사가 준호에게 학생에 들어갈 생각 없냐고 물었어. 그랬으면 둘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면서. 알리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어. 학생회는 이제 그만이라고. 자기가 좋아서라면 들어갈 거냐고 말하려다 부끄러워서 입을 못 열었지. 준호가 그녀를 보며 양말 갈아 신으면서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냐 했어. 아리아가 그걸 보고는 교묘하게 웃으며 다리를 꼬고 자극했지. 준호는 그녀한테 붙잡혀서 양말도 신겨줘야 했어. 안 그러면 다시 놀림당할 테니까. 그녀는 심지어 신겨주기까지 하려 해서 준호가 당황했지. 알리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양말 신겨준 보상이라며 강력히 어택했어. 이런 거 진짜 애니메이션에서나 볼 수 있는 타입이지. 주인공은 오직 특별한 사람만 위해 그런 행동을 한단 말야. 그녀는 계속 러시아어로 수줍은 말을 던졌어. 아마도 준호가 완벽한 외모라서 오해할까봐 일본어로 그런 말을 삼켰던 것 같아. 잠깐 생각하더니 준호가 결국 따르기로 했어. 사실 아리아는 장난치기만 했을 뿐 그가 허벅지를 만지는 걸 허락한 건 아니었어.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가 진짜로 만져버려서 아리아가 너무 충격받아 몸을 빼지도 못했지. 결국 그냥 하게 놔뒀어. 다행히도 그때 교실에는 아무도 없어서 덜 민망했지. 양말 신겨본 건 처음이라 손이 자꾸 많아진 거야. 허벅지 부분에선 갑자기 소중한 곳이 닿아버렸어. 결국 한 대 맞았는데 대신 안쪽이 연한 하늘색이었다는 걸 봤지. 알리사는 범행 후 황급히 도망쳤어. 그날 하루 종일 두 사람은 말수가 확 줄었어. 준호가 자기 잘못인 거 알아서 먼저 다가가 사과했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다고. 그녀는 다시 러시아어로 발광기 변태라고 욕했어. 준호는 이제 화 안 난다며. 다만 입에 한 대 맞은 게 신경 쓰인다고 했지. 준호가 괜찮다 했고 맞은 게 오히려 보상 같으니 위안이 됐어. 아리아가 그 말을 듣고 자신 속옷을 본 게 들켰다며 얼굴이 새빨개졌지. 아무 일도 아닌 줄 알았는데 준호가 머리를 숙이며 인간 보물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했어. 그 말과 동시에 준호는 기절해버렸지. 아리아가 또 러시아어로 욕을 퍼붓는다. 멍청이라고. 차라리 죽어버려. 이번엔 진짜 나한테 화난 거 알잖아. 그는 아픈 걸 참으며 달려가 화해하려 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학교 주변을 쫓고 쫓기며 뛰어다녔다. 지칠 때까지 결국 그들은 멈춰서 숨을 고렸다. 민우는 또 한 번 사과하며 그녀를 기쁘게 하려 연기까지 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팥죽을 꺼내 공주님에게 바치며 아첨도 잊지 않고
원래는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자신을 신경 써주고 좋아하는 걸 알았기에 봐줬다. 심지어 러시아어로 같이 마시자고 유혹까지 했다. 민우는 그게 뱀에게 키스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좋아하는 건 맞지만 지금 한 모금만 달라고 하면 모든 비밀이 드러날 테니까. 알리사는 활짝 웃으며 그가 절대 이해 못할 거라 말했다. 이번 일로 민우는 이 비밀을 평생 숨겨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한번 말해버리면 끝인 거나 마찬가지다. 그때 주키가 민우를 물품실로 부르며 청소를 도와달라고 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서 웃긴 표정을 짓게 된다. 거기엔 아리아도 있었다. 그녀는 질투하며 둘이 참 친하네라며 민우를 조롱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하나 정리하며 제자리를 찾아갔다. 민우도 이런 청소는 익숙해서 꽤 도움이 되었다. 그는 디엔의 장난감에 흥미를 느꼈다. 알고 보니 주키는 최근 신입 학생의 결성 때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한다. 당연히 우승자는 그녀, 영리한 녀석이다. 아리아는 두 사람에게 일하고 난 뒤 러시아어로 나 좀 더 신경 써줘야 해 라며 속삭였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등골이 오싹했지만 태연한 척했다. 알리사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녀가 던진 애정 어린 말들에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어떻게 그런 달콤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리아는 점점 더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속으로는 민우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조금 후 그들은 학생회실에 도착했다. 민우는 두 명의 미녀를 만났다. 감사합니다. 마침 학생회장이 도착했다. 이름은 켄자키다. 주키가 민우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준 그 남자, 그의 스타일은 정말 눈에 띄었다. 여러 여자들이 따라다닐 것 같았다. 민우가 돌아가려는데 청소 도와준 덕분에 불러세웠다. 예의를 무시할 수 없었다. 거절하려던 찰나 주키가 말해 함께 밥 먹으러 가자고 덧붙였다. 민우가 집에 가도 밥을 안 먹을 걸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절친이었다. 그의 습관과 가족 상황을 잘 알았다. 아리아는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기뻤다. 조금 후 네 사람은 평범한 가족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민우는 주키가 칭찬을 퍼부어 부끄러워했다. 그는 겸손하게 나도 그냥 그래 라고 말했다. 학생의 가입 권유도 받았지만 중학교 때 두려워서 거절했다. 켄자키는 이어 말했다. 일이 힘들긴 해도 가치가 있다고. 성적이 다른 사람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민우는 야망이 없어서 계속 거절했다. 그 친구는 계속 같이 하자고 꼬드겼다. 과거 자신도 민우와 학생회 활동을 하고 싶어 했다. 민우는 내년에 주키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배는 확신하지 못했다. 아리아 같은 경쟁자가 많다며 그건 꽤 놀라운 사실이었고 그녀는 내년엔 주키와 진검승부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소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듯했다. 식사 후 각자 한 명씩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아리아는 삐져서 이젠 네가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민우는 여전히 참으며 그녀가 진짜 학생회장이 되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그 질문에 그는 깊이 고민했다. 곧 그녀에게 쫓겨 집으로 갔다. 집에 돌아오니 주키의 신발이 놓여 있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민우의 여동생이었고 오늘은 여기서 자겠다고 했다. 둘만 있을 때 그녀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학교에서처럼 겸손한 척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친한 친구인 척하는 건 정말 웃겼다. 주키는 맞아, 친구지 뭐라며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다고 했다. 민우를 오타쿠로 여기며 특별히 대하는 여동생이었다. 친구라고 해놓고는 아직 몰랐냐고 놀렸다. 민우는 이 녀석한테는 아무 말도 못했다. 한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에서 주키는 연기력이 대단했다. 그래서 아무도 둘의 관계를 몰랐던 거다. 다음 날 아침 장난꾸러기 여동생이 민우에게 달려들었다. 그를 깨우기 위해서였다. 게다가 자신이 귀여운 여동생이라고 자랑까지 했다. 봐, 네 동생이 이렇게 귀엽다니 복받은 거야. 그녀는 로맨스 소설에 빠져 있어서 형과 사랑 연기를 자주 한다. 버릇없는 여동생은 그를 시스콘이라고 부르며 민우를 빡치게 했다. 민우는 주키의 행동은 가정폭력이다 라며 불평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엔 침대 밑에 숨어 있을 거라 협박했다. 매복해서 형이 깰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 오늘은 휴일이라 두 형제는 데이트하러 시내로 나갔다. 주키가 지난번에 봤던 사랑 영화가 다시 상영 중인 걸 보고 다시 보고 싶어 했다. 민우는 그녀를 붙잡아야 했다. 사야 할 것도 있어서였다. 그녀는 여름용 원피스를 사고 싶어 했다. 하지만 민우가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했다. 그는 오타쿠 취미에 돈을 쓰느라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쉽게 지갑을 열지 못했다. 잠시 후 민우가 조카에게 하얀 실루엣을 봤냐고 물었다. 당연히 주키가 봤다. 아리아의 모습은 너무 눈에 띄었으니까. 그런데 그 애가 바로 나야. 옆에서 그 두 녀석이 무슨 짓 하는지 슬쩍 지켜보고 있었지. 내 사랑을 친구한테 빼앗기면 얼마나 괴로운지 알잖아. 이번 일로 아리아가 진짜 곤란해졌어. 러시아어도 모르고 게다가 걔네가 남매인 것도 몰랐으니까. 주키가 말하길 나 그 친구 들어올 때부터 봤어. 진작 말해줬으면 경계할 수 있었을 텐데. 걔는 오빠 장난치는 걸 좀 좋아해. 그래서 오빠가 쑥스러워하는 거 보고 아리아한테 다가갔지. 갑자기 지켜보다 들켜서 그 누나도 민망했어.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후에 침착함을 되찾았지. 진짜 우연이네. 그 애도 옷 사러 왔다고 하네.
그래서 주키가 그 친구랑 같이 밥 먹자고 했어. 재미있으라고. 쿠도 말렸지. 동생이 그 친구를 자주 가는 가게로 데려갈까봐 걱정돼서. 거긴 걔한테 안 맞을 것 같거든. 외국인 여자애가 불편해하며 난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 어디서든 괜찮대. 주키가 매운 음식 먹을 수 있냐고 묻자 못 먹는데. 그래서 민우가 그걸 잘 알고 있어서 다른 데 가자고 했지. 여기선 초극강 매운 라멘을 먹으니까. 아리아는 말려도 계속 가자고 우겼고 그리하여 순수한 그녀를 두 남매가 자주 가는 지옥 가마솥으로 데려갔어.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매운지 알겠지? 귀여운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 세상에 이런 라멘집이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체면 때문에라도 그녀는 감히 도전해보기로 했어. 주문할 때 보니 모든 메뉴 뒤에 지옥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어. 주키가 여기서 가장 약한 매운맛과 초극강 매운맛 두 가지를 소개해줬어. 먹으면 마치 수많은 바늘이 혀를 찌르는 느낌이래. 특별한 메뉴도 있는데 한 모금만 마셔도 감각이 싹 사라진대. 그래서 그녀의 뮤즈를 위해 가장 순한 매운맛으로 주문했어. 그래도 체면은 살리면서. 아리아가 오늘 주키가 남자다운 옷차림인 걸 이제야 눈치챘어. 사실 걔 오빠 옷을 훔쳐 입은 거였거든. 그 애가 오빠랑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아리아는 아침에 민우랑 같이 침대에 누웠다가 거의 질식할 뻔했다는 얘기를 해버렸어. 가게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충격에 휩싸였지. 학생인데 벌써 저래? 착한 동생은 옷차림 같은 걸로 계속 도발했어. 아리아도 겨우 참으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물었지. 걔는 남매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 친구가 자기 집에 와서 알아서 침대에 올라간 거라며 자기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어. 물론 아리아는 전혀 믿지 않았지. 분명 걔가 여자를 집에 데려온 거라고 생각했어. 그때 가장 약한 매운맛 라멘 그릇이 나왔어. 아리아는 불길처럼 붉은 라멘을 보고도 벌써 화가 치밀었어. 게다가 아직도 끓고 있으니 말 다 했지. 저 둘은 매운 음식에 강해서 이 요리는 그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맛일 뿐이야. 그걸 보고 아리아는 무조건 먹어내겠다고 결심했어. 아무래도 몇 가닥 면을 먹어보니 헉, 말문이 막혀버렸지. 그때 제가 걱정하며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거짓말처럼 진짜 맛있어요 라고 했어. 그도 수상했지. 거의 다 먹을 때쯤 그녀는 눈물 흘리며 러시아어로 너무 아파라고 했거든. 그 사실을 알자 제가 그만 먹으라 조언했어. 아니면 병원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장난인 줄 알면서도 그녀는 계속 먹는 척하며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도 맛있다고 칭찬했어. 참을 수 없었지만 주키 앞에서 지기 싫어 계속 먹으며 매워서 하늘을 원망하는 그녀를 보며 쟤는 더 초조해졌어. 버릇없는 여동생이 오빠가 그녀를 말리려 하자 끼어들어 알리사는 매운 거 잘 먹잖아 라며 도발했어. 그리고 악마의 눈물이라는 고추장을 소개하며 더 넣어야 제대로 즐기는 거라고 했지. 말을 마친 그녀는 음흉한 표정으로 오빠를 힐끔 바라봤어. 그는 이 모든 게 동생 짓인 걸 알면서도 속수무책이었어. 아리아는 순진하게도 양념을 더 넣어 맛을 봤지. 결과는 눈물 펑펑 죽을 뻔했거든. 잠시 후 아름다운 그녀는 좀 괜찮아져서 주키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장 보러 갔다고 했어. 민우가 병원 갈 필요 있냐고 묻자 그녀는 아니라고 했지. 그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러 그녀에게 하나 사줬어. 속을 달래라고. 아이스크림만 있으면 금세 행복해지니까. 그는 계속 회장 자리를 노리는 이유를 물었어. 아리아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했어. 절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다고. 그걸 알자 민우는 부회장 구했냐고 물었는데 아직이라고 했어. 그 자리는 자신을 위해 비워둔 거라며 그녀는 강한 척하며 필요 없다고 했지. 하지만 학교에서는 짝으로 출마해야 한다고 규정했어. 명목상의 부회장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녀는 그게 민우라면 괜찮아 라고 러시아어로 말했어. 그 말에 민우는 마음이 아팠고 이 일로 옛 기억이 떠올라 깊은 생각에 잠겼지. 식사 후 그녀는 주키가 아직 안 돌아와서 같이 쇼핑 가자고 했어. 처음엔 둘이 같이 가면 주목받을까봐 고민했지만 그녀에게 친구가 없다는 걸 알고 함께 가기로 했지. 이 일에 아리아는 무척 기뻐했고 민우는 그들이 친구라는 핑계로 안으로 들어갔어. 순진한 그녀는 왜 자신에게 민우가 그렇게 다정한지 궁금해했어. 그리고 그가 자신을 무시해서 회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동정을 받는다고 오해했지.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화를 내서 민우는 당황했어. 쇼핑을 마친 후 그녀는 미녀의 계략을 써서 민우를 홀리려 했어. 첫옷을 벗다가 밖에서 들릴까봐 걱정돼서 민우를 멀리 세워두고 갈아입었지. 그녀의 몸매는 말할 필요도 없었고 더 발달했고 첫 번째 옷차림은 꽤 부드럽고 단순했어. 잠시 생각하다가 그게 좀 아쉽다고 느꼈지. 민우가 반응 없으면 힘들 것 같아서. 하지만 아니었어. 하얀 피부, 예쁜 얼굴이라 뭐 입어도 다 잘 어울렸거든. 그래서 민우와 모두가 칭찬했어. 그녀의 순수함과 여성스러움을 돋보이게 한다고. 특히 평소보다 훨씬 귀엽게 보였어. 아리아는 너무 충격받아 잠시 얼어붙었다가 다시 옷을 갈아입었지. 둘 다 그 후에 기절할 뻔했어. 이렇게 칭찬이 쏟아질 줄 누가 알았겠어. 민우도 부끄러워서 쓰러졌지. 갑자기 연인처럼 칭찬하니 오해받겠다면서. 그녀는 혼자 거울 앞에서 한참 셀카놀이 하다가 민우가 늘 그렇게 칭찬하는 게 익숙해졌다는 걸 깨달았어. 그때 주키의 모습이 떠올라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지.
아마 민우가 늘 저 아이만 칭찬하니까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겠지. 이번에는 주키 스타일처럼 남성적인 옷을 골랐는데도 귀엽다고 칭찬받았어. 그렇게 여러 스타일을 입어봤고 매번 예쁘다는 칭찬을 들었지. 그 덕분에 머릿속 고민은 싹 사라져버렸어. 다음 옷은 좀 도발적이지만 몸매를 살려 아주 매혹적이었어. 귀여운 표정으로 자신만만하게 개성을 뽐내는데 갑자기 주키가 돌아온 걸 알게 됐지. 그 순간 완전 들켰어. 예상대로 그 아이가 이 옷 너무 과하다며 아리아를 슬프게 했고 러시아어로 구멍에 숨고 싶다고 했어. 주키는 전혀 이해 못했고 민우는 아주 또렷이 들었지. 그 일 이후 집에 가는 길에 그녀는 심하게 취해버렸어. 그 둘이 떠난 후에야 조금 정신이 들었지. 혼자 기차에 남은 그녀는 부끄러워서 민우가 자신을 음탕한 여자라고 생각할까봐 걱정했어.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배 위에서 너무 부끄러워. 아마 그 친구가 나를 가벼운 여자라고 생각할 거야. 갑자기 왜 저 두 사람이 같이 돌아왔는지 궁금해졌어. 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쫓아가기엔 이미 너무 늦었어.